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 조자 원리를 요즘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활궁자를 보셨는데 이 활궁과 함께 세트로 따라다니는 글자가 화살 시자죠. 이 화살 시자는 실제 화살의 모양을 그린 글자겠죠. 네. 실제 화살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무기인 활, 창, 칼에서 글자가 많이 나오다 그랬죠. 화살의 특징은 뭡니까? 화살의 특징은 일단은 전쟁 무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지금은 뭐 총알보다 빠른 열차 이러지만 예전에는 쏜살같이 빠른, 그래서 쏜살, 즉 화살은 빠르다, 그렇죠. 네, 빠르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 전쟁 무기 빠르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자 원리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무기나 악기들을 또 장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글자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글자의 모양이 그 비슷하기 때문에 생긴 또 글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쟁 무기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질병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병질자에 보시면 화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쟁터에서 창에 찔리거나 쏜 화살에, 적군이 쏜 화살을 맞아서 이 몸에 화살이 꽂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상당한 것이죠. 그게 병이 들은 거예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날아와서 이 몸에 박힌 모습이 이 글자죠. 화살이 날아왔다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창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과 화살이 등장했던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상당한 사람에게 뭘로 치료했어요? 그렇죠. 술을 갖다 붓죠. 알코올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글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생긴 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글자가 깃발 언자입니다. 깃발이라는 것도 전쟁이 나가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앞에 전진하죠. 전쟁터까지 갈 때. 그러면 그 깃발을 그 이제 진지에다 꽂아 놓습니다. 여러 가지 깃발들이 막 있어요. 전쟁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돼요? 활을 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화살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편과 내 편과, 아군과 적군은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는 우리 쪽 사람은 다 우리 편이고, 그 우리 편이라는 건 특히 뭐였어요? 시족과 부족이죠. 친척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의 족자입니다. 결의 족자예요. 친족, 족벌, 민족 할 때. 야, 너도 좀 전쟁 나가자. 너도 좀 싸워라고 말로 막 권하는 게 뭐예요? 사주한다 하는데 부추길 주자입니다. 부추길 주자예요. 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높은 언덕에서 보초를 써야 되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여기에 화살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고 언덕인데 언덕 위에 사람, 즉 보초가 활과 화살,
무기를 들고 조준을 하고, 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초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관역 후, 살필 후자 있는데 관역 제후 뭐 이런 임금 후로 바뀌었어요. 조사원리 하나 더 보십니다. 원뜻은 살피다였는데 이게 비슷한 관역으로 또 제후 임금 후로 바뀌었어요. 전쟁터를 살피는 일은 군인들이 보초 쓸 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살피는 일은 대장이 하는 일이에요. 나라를 살피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임금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후에 제후 후자 임금 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자가 이런 식으로 원뜻이 다른 뜻으로 바뀌면 원래의 뜻을 만들어냅니다. 이 살피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한 것이 살필 후자입니다. 후보, 척후병, 뭐 기후, 날씨도 살피는 거죠. 예. 그래서 기후 후자, 철 후자, 살필 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초를 쓰다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온다. 목청껏 소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입구에 들어간 목구멍 후자입니다. 후두염 이빈 후과 할 때 목구멍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 국궁이나 양궁 시합 보시면 이 궁수들이 화살을 활통에서 꺼내 가지고 한 번에 쏘는 경우 보셨어요? 항상 한 번에 안 쏘죠. 예. 앞이 쳐들고 관역을 향해서 딱 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풀고 다시 또 당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높이 들고, 높을 교자입니다. 화살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높이 들고 여러 번 동작을 반복하다는 것은 자세를 바로잡거나 제대로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잡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교정하다, 교도소 할 때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자, 화살의 특징은 뭐라고요? 화살의 특징은 예전에 화살들은 장화살, 긴 화살이 많지 않고 화살들이 짧았어요. 그래서 화살의 이 생김새의 특징은 짧다. 네. 그 다음에 빠르다. 자, 짧은 거를 이 콩두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 토종 콩들 보시면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콩깍지, 콩대의 길이와 화살의 길이가 비슷해서 짧다는 말이었어요. 짧을 단자입니다. 추수철에 벼하죠? 여인네, 여자들도 볕단을 날라야 됩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맡길 위자입니다. 여자들이 볕단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하면은 안 그래도 작은 키가 더 줄어들겠죠? 뭐만큼 줄어들어요? 네. 화살촉만큼, 아니 화살만큼, 화살 길이만큼. 이제 키작을 외자입니다. 외소하다, 백색 외성, 외구할 때 키작을 외자입니다. 이게 사람 입만 되면 이게 외인 외자입니다. 즉 외적 외자, 외국 외자입니다. 일본 사람을 우리가 외인이라 그러죠. 외놈이라 그러죠. 임진 외란이라 그랬죠. 일본군을 외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키작, 이 작은 볏짚 볏단을 짊어지고 있는 여자, 허드렛 일을 하는 여자, 하찮은 일을 하는 여자처럼 취급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키 작은 남자들, 키 작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주 작았죠. 그래서 외소하다 할 때 외자와 외인 외자, 그러니까 이 화살 치냐 사람 인니의 차이만 있습니다. 자, 이 화살은 빠르죠. 그래서 입구가 들어가 뭐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쏜살같이 빠르다. 쏜살같이 세월이 날아갔다. 이러죠. 그러니까 화살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소문도 발 없는 말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면 그 옛날에 이 이동수단도 시원찮고 뭐 연락할 수 있는 뭐 전화나 이런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 알려진 소문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알지자입니다. 이게. 원래는 소문이었겠죠? 예, 지식할 때 알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매가 걸렸다는 거는 뭐예요? 아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인식을 잘 못해.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이전에 잘 알던 것들을 또 잘 몰라요. 이것은 의심할 의자가 들어간 글자의 속자입니다. 의심할 의자가 들어간 글자의 속자예요. 속자란 말은 뭐예요? 의심할 의자. 요거의 속자입니다. 속자라는 것은 원래 한자, 복잡한 한자의 글자 모양을 좀 바꿔 쓰는 거예요. 관습화된 거를 속자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 화살이라는 것이 전쟁 무기로만 쓰이면 좋은데 이것이 또 이를 짓자인데요. 이 화살이 어디에 날아와서 땅에 도착한 장면. 원래 화살은 딱 빠르게 옆으로 날아가는데 이 화살은 뭐예요? 쏴가지고 도착한 것. 그러니까 화살을 쏘게 되면 언젠가는 도착할 거 아닙니까? 왜 이 화살을 써요? 이 화살은 영험이 있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져야 되겠어요. 성을 져야 되겠습니다. 왕궁을 옮겨야 되겠어요. 또 재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쌓습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사가는 날을 받는다 하잖아요. 이사가는 날도 다 뭐 있고 뭐 결혼하는 날짜 이런 게 다 뭐 하여튼 했어. 그러죠. 옛날 사람들. 뭐 기륭을 보듯이 길이를 하고 뭐 태기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복잡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이 지역이 성스러운 곳이냐, 집을 지어도 되는 곳이냐 이걸 다 따져봤어. 그래서 영업 있는 화살 하나 딱 쏴가지고 뽑아서 쏴서 이런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집 실자도 이렇게 되죠. 집 면자잖아요. 그 다음에 집 옥자도 이를 지자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 지자는 영험 있는 화살이 도착한 모습이에요. 그 집실 집옥자, 그 다음에 대대자, 무대 침대할 때 대대자, 돈대대자입니다. 이런 건물들을 세울 때 반드시 어떻게 했다? 영험 있는 화살을 쏴서 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 화살이라는 것이 이른다는 것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즉 화살이 도착한 곳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도착했다. 이거 뭐예요? 군인들이 그 적진에 도착했다. 도착이죠. 그러면 도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거기 있는 적군을 거꾸로 때리고 넘겨뜨리고, 타도할, 넘겨뜨릴 도자죠. 타도하다, 도산하다. 그렇게 해서 이 지자는 영험 있는 화살의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 화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화살 다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글자는 화살 시자와 칠복자입니다.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계에서 막 찍어내는 오늘날의 공산품과는 다르게 예전에 전쟁 무기, 화살, 창 이런 건 다 자동화가 아니죠.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화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앞에 촉이 중요하겠죠. 화살 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살 대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그 본보기가 되는 화살을 하나 넣고 이 칠복자가 상징하는 망치나 이런 걸 들고 화살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 본보기가 되는 화살이 뭐예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받을 효자입니다. 이것이 효능, 효과, 무효할 때 본받을 효자입니다. 원래는 화살 시였어요. 화살을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되는 화살을 하나 놓고 그걸 본따서 그대로 따라 만드는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처럼 글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는 화살인 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투표함, 선거함, 우편함 그러죠? 이게 함자인데 요 글자 모양이 다르죠? 예,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만 요 글자가 화살통에 화살을 넣어 놓은 모습입니다. 화살을 화살통에 넣은, 그래서 화살통, 함자가 된 거예요. 이 글자는 또 뭔 글자입니까? 요거는 누를 황자고, 요거는 셋째를 의미하는 셋째 지지 인자입니다. 인시, 인술련, 이런 말 쓰죠. 학자들은 이 화살 시자와 이 황자와 인자의 모습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림을 보면 그래요. 이 황자는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여기 부분에 뭔가 묶어둔 부분, 뭔가 이게 이제 밤에 그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그럼 밤에 쫙 날아가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불탑니다. 밤에 화살을 왜 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적진에다가 화살 쏠 일이 밤에 있겠어요? 아니, 적군이 보여도 쏘면 안 맞을 판에 한밤중에 왜 쏩니까?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쫙 날아가면서 이게 빨갛게 보일까요? 누렇게 보일까요? 그렇죠. 빨갛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누를 황자가 되는 거고, 이 인자는 길게 날아가다, 길게 흐르다, 흐르다라는 원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셋째 지지인으로 사용되니까 여기에 물수를 붙여서 흐르다, 길게 흐르다, 흘러간다, 이런, 그래서 흐를 연자, 멀리 흐를 연자, 스며들 연자, 연기, 연설, 강연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이 누를 황자가 쫙 이렇게 사물 간통에 지나가죠. 그러면 이 우리가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를 딱 이렇게 막아 놓는 게 뭐예요? 나무 막대죠. 가로로 나무 막대를 딱 막아 놓습니다. 나무 막대를 막아 놓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뜻도 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세관처럼 국경의 관문처럼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은 뭐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왜 가로로 이렇게 막아 놨습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거두고 거기에 권력이 생기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가로행자인데 전횡한다 이런 말 하죠. 나쁜 짓을 하는데 전횡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기에서 가로행자입니다. 횡단 전횡할 때. 이게 다들 모양은 다르지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화살과 같은 뜻을 갖는 글자들이다. 자, 이제 다른 모양이었지만 화살의 뜻을 갖는 글자가 있었다면, 모양은 비슷한데 화살과는 전혀 관계없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보시면 요 글자는 뭐예요? 요거는 화살 시자인데 화살 시자 위로 뭐가 하나 나왔죠? 네. 이를 실자입니다. 이것은 화살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손에 뭘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잡고 있었잖아요. 뾰족하게 뭐 태어났잖아요. 요거를 딱 놓으면은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를 실자입니다. 실책 할 때 이를 실자. 여러분들 1급 한자 이미 강의를 제가 다 해놓은 1급 한자 박건호 이렇게 치시든가 박건호 한자 이렇게 치시면 뭐 박건호 한자 1급 뭐 3급 한자 박건호 치시면 이미 강의 놓은 것이 어떤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수백 개씩 거기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1급 한자 1강 이렇게 치시고 2강 치시고 3강 이렇게 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한자의 조자 원리는 한자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조자 원리를 알면 한자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쉽게 안 잊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조자 원리를 파악하고 분해조립식 한자를 익혀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뭐 코로나로 뭐 공개 강좌도 다 그만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열의도 빠지고 뭐 힘도 빠지고 이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그냥 외우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런 조자 원리를 파악해서 분해조립식으로 한자를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자를 배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배우는 과정에서 창의력, 추리력, 상상력, 응용력 같은 이런 특질들을 길러주도록 창의력 있는 인재를 만들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하시라고 강의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